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피우는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전형적인 바람피는 아내나 친구 사이의 합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쇼를 즐겨보세요. 글쓰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압니다. 독자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행동을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제가 당시 제 약혼자였던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떠났습니다. 이 일은 예정된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상처를 입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태평한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나는 황폐했다. 내 행동으로 인해 여러 명의 친구를 잃었지만 내가 그렇게 깊이 사랑했던 한 사람을 잃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성 패트릭의 날바에서 26살이던 제이크를 만났을 때 저는 22살이었습니다. 그 날바에서 녹색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영리한 오프닝 대사로 저에게 다가와서 안녕 레프리콘 여기 금 단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냄비를 보여주기 위해 손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미 약간 취해서 왜 밖에 나가서 그와 함께 담배를 피울까 생각했습니다. 에마어 냄비 오브 골드 이 물건은 정말 좋지만 왜 녹색 옷을 입지 않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드래그를 하고 그에게 무뚝뚝한 것을 건네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사회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드래그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우리 둘 다 몇 시간 동안 연처럼 높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무딘을 굴릴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냄비가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은 그날 그가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 날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술집에서 나를 보았고 내가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를 싫어했지만 그는 단순히 내 말에 관계없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가 함께하게 된다면 결국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함께 잠재적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꽤 대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마초가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에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실 꽤 매력적이었고 탄탄한 턱선과 큰 키의 옷도 딱 맞았어요. 그 사람도 몸매도 좋아 보였거든요. 그 순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흐름은 내 입장에서도 높았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의 깊고 거친 바리톤 목소리를 위로하는 느낌이 있었고 그가 카리스마 있게 말하는 방식은 나를 그에게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보다 거의 1피트 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했고 첫날부터 내가 그 사람과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게 사랑에 빠진 것을 따라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함께 나가기 시작했고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무대라고 부르는 곳에 약 4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일어났던 첫 키스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디에서도 그는 나에게 돌아서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파티를 망쳐놓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물었다. 나는 파티 유형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내가 게임을 가져오라고만 주장하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랬다. 거기에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를 때마다 내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에 가기에는 너무 멀었다. 택시 운전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다. 나는 제이크에게 몸을 돌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오늘 밤을 보내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그가 내 어깨에 재킷을 걸쳤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가 왜 그것이 결혼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나 그가 결혼하는 부부를 알고 왜 우리가 초대받지도 않은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결혼식에 도착했을 때 그 문장이 나를 강렬하게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다는 말이 나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참석자들이 저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저는 결혼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혼식 동안 우리 둘 다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에게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신랑은 절친한 친구였으며 둘 다 같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신부는 어느 날 피파14를 플레이하는 동안 두 사람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곤경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게임에서 승자는 그녀를 쫓아갈 기회를 갖게 되었고 패자는 불행하게도 게임에서 졌고 그의 말대로 세 사람 모두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사랑의 사슬, 더 러브체인을 남기고 우아한 출구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은 피파 14경기에서 패한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관계의 세계에서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팩을 만드는 방법이 다소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실제로 고수했다는 점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팩은 내 알바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리셉션에서 친구 3명이 따라잡았습니다. 제이크는 신부와 함께 춤을 췄고 나는 그녀가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들이 함께 춤추는 것을 보면 질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한 후에 제이크는 내 얼굴에 나타난 질투심을 알아차리고 약간 신사다운 인사로 내가 그와 함께 춤을 추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우리는 춤을 추기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질투할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내가 질투할 이유를 원하면 내 말에 놀랐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이크가 내 진심을 이끌어내는 연기를 했다고 말했을 뿐이죠. 우리가 계속 춤을 추는 동안 그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나는 그의 심장 박동이 내 머리 꼭대기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내 귓가에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춤이 끝날 무렵 그는 부드럽게 내 턱을 들어 올려 내 눈을 바라보며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세 단어를 말했다. 세상 최고가 된 기분이 들었고 영원할 것 같은 키스를 했고 내 얼굴은 진홍빛으로 변했고 키스 후에도 뱃속이 설레이는 동시에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며 그는 이제 질투할 이유가 생겼다고 재치 있게 말하며 웃었다. 그 사람의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조언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글을 공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4시간도 안 돼서 다 망쳤다는 사실 여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게 있었는데 내 어리석은 행동이 그것을 망쳐버렸다. 우리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주로 원격으로 사무실에 한 번만 출근하면 되는 웹 개발자로 일했다. 또는 일주일에 2번씩 그에 대해 내가 존경했던 많은 것 중 하나는 그가 얼마나 잘 함께 생활했는지였습니다. 그의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는 우리 관계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이미 담배를 끄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는 우리가 동거를 시작했다고 예측했고 당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심심하거나 피곤하거나 불행할 때 담배를 피우곤 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운 지 얼마나 되었는지도 몰랐고 2년 차쯤에 그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여동생이 고등학교 시절 애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뻤지만 우리는 당신이 당황하기 전에 당신의 동생이 결혼하는 것을 보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이크와 함께 결혼식에 갔는데 그는 리셉션에서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미스였고 마침내 성공할 때까지 나에게 농담을 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했다. 나는 그에게 내 여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고 그녀가 남자 때문에 상심하거나 상처받지 않아도 되어서 얼마나 안도감을 느꼈는지 고백했다. 나는 항상 그녀를 연약하고 취약한 소녀로 인식하고 그녀가 바람을 피우는 고통을 겪거나 다른 가슴 아픈 관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해 자주 걱정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발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자라면서 나를 괴롭혔던 일을 꺼냈다. 우리 가족은 내가 가장 늦게 결혼한다고 자주 놀렸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반복되는 주제였다. 집 별명은 여전히 가출 신부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거기 서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유일한 독신자라고 설명했다. 나는 그것이 그가 완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는 항상 무관심했었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을 찾으면 결혼하자는 말에 서슴없이 하겠지만 안 돼도 속상해하지 않겠다고 짧게 위로하려 했으나 그게 증명되자 효과가 없어 그는 양해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가 결혼식을 떠난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를 집으로 따라갈 것을 고려했지만 그는 돌아올 때 차에 남겨둔 결혼 선물만 가져오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뒤에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선물을 준 뒤 DJ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요청했다. 무슨 생각인지 궁금했다. 그는 가족이 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부부의 변함없는 사랑을 칭찬한 뒤 나를 앞으로 불러 깜짝 놀랐다. 당황한 내 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했습니다. 미안해요, 랄프. 당신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는 오늘 당신의 결혼식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었고 결혼에 관해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찾으면 주저없이 결혼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삶에 데려오시고 그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셨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 동안 당신이 내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친해졌어요. 몇 주 동안 이걸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일을 하는 게 운명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첫 키스를 기억하시나요? 그게 결혼식에서 일어났으니 이제는 다른 결혼식에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곧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느낌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맙소사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기쁨은 더 이상 설탕을 너무 많이 먹은 어린아이처럼 신났어요. 나의 가출한 신부. 평생 함께 질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싶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말을 사용하면 조금 오글거렸어요. 키스를 했지만 그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해서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외쳤고 그의 팔에 뛰어들어 우리 둘 다 땅에 쓰러졌습니다. 군중은 웃음과 박수로 터져나왔고 계속하기 전에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식을 계획하는 모든 여성에게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식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지닌 어느 날 이후에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은 꽤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막 새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내 정신 상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사실과 함께 내 약혼자는 총각 파티나 독신 파티 없이 2가지 요청만 받았고 그는 결혼식 날 엠버라고 불리는 나이지리아의 전통 이그보 부족 의상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결혼식 계획의 핵심에 얽매이게 되면서 좌절과 분노가 자주 표면화되었고 어떤 때는 제익에게 그것을 털어놓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결혼식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었고 뒤를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왜 그들이 나를 짜증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을 풀고 나 자신을 치료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내 하녀에게 처녀 파티를 조직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그에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꺼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생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조작 전술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처녀 파티 일주일 전에 2가지만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정말 화가 났고 내가 왜 보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긴장을 풀기 위해 파티를 여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될지 그 사람은 그날 밤 집에서 잠도 못 잤을 정도로 내가 왜 파티를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매우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위반으로만 봤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내가 사과하려고 할 때마다 긴장을 풀기 위한 파티에 대해 그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가 받아들일 유일한 사과는 내가 파티를 취소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티파티 이틀째에 나는 전혀 몸이 좋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방으로 부르고 과민 반응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내가 파티를 원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재미있게 놀라고 격려했다. 마침내 파티에 도착했는데 남자 댄서들이 있었다. 그리고 제 명예상관님은 그중 최소한 몇몇 남자는 꽤 매력적이었다고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처음에는 춤을 추고 싶었고 5잔의 주사를 맞고 난 후
지난 3개월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는 동안 댄서 중 한 명과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제이크와 닮은 인물을 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거기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압니다. 다음날 아침 지독한 숙취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잠에서 깨어보니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자고 있는 남자가 보였다. 방에서 나가면서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 이 아파트에서 낯설게 행동하고 있던 내 친구들 다소 난잡한 태도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았나요? 그가 만족했나요? 제이크가 여기 왔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잠깐만요. 누군가 방금 제이크가 여기 있었다고 언급했나요? 나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에 있던 남자는 댄서 중 한 명이었어요. 아니, 그냥 댄서 중 한 명이랑 잤어요. 잠깐만, 누군가 제이크가 여기 왔다고 하는 걸 들었나요? 나는 서둘러 방에서 나와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자물쇠에 있는 열쇠 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문틀 꼭대기에서 쪽지가 떨어졌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쪽지가 읽었다. 올려다보니 내 집이 모든 것이 완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았다. 제이크는 내가 구입한 물건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내 인생의 좋은 일을 망치지 말라고 상기시키기 위해 아직도 그 메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이크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에게 문자를 보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같은 결과로 나는 워트세프에 메시지를 보냈고 그때 마지막 상태 업데이트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들의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그는 모든 플랫폼에서 나를 차단하고 아파트에서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그를 다시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3년 전, 폐쇄가 없어 계속 진행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년간의 치료는 내가 나 자신에게 가한 고통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다들 나에게 실망했다.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 기회를 낭비하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두 번째 기회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아야 해. 괴로운 3년이 지났고 난 비참하게 살아왔어. 제이크, 혹시 이 글을 읽으셨다면 미안하고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이 영상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다지 흥미롭지도 않은 아침에 일어나서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고 모닝 커피를 마시기 도전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아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시작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브랜든이지만 나는 흰말뚝 울타리와 사랑스러운 아내를 가진 행복한 결혼 브랜든이 아닙니다. 아니, 그 남자는 내 아내 헬렌이 친구 안젤라와 전화로 낄낄거리며 8년 동안 함께한 것을 우연히 들었던 순간 창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안젤라는 항상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옷을 입고 시큼한 웃음을 지으며 결혼을 게임처럼 여기고 피델리티를 단순한 제안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그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헬렌은 사실상 안젤라를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부엌으로 가는 길에 헬렌의 홈 오피스 문을 무심코 지나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의 대화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브랜드는 지친 옛날식 관점에서 더 많은 것을 즐길 자격이 있다는 것이 단지 약간의 재미일 뿐이라는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은 내 내장의 펀치처럼 맞았습니다. 네, 헬렌, 내가 생각했던 여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두껍고 가늘게 듣고 실제로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헬렌에게 안젤라와 나 사이에서 선택의 최후 통첩을 더 일찍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제 내가 이런 상황에 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 손은 문고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내가 소위 친구로부터 바람을 피우고 버리라고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 그리고 그녀가 웃고 있는 최악의 부분은 그 소리로 인해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거나 어쩌면 나는 그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순수한 시작입니다. 감상적인 기억의 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한 적도 없는 모닝콜을 받은 남자의 가혹한 현실. 저는 은행 명세서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전화 요금 기록. 헬렌이 안젤라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후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행 명세서는 식료품과 새 블렌더에 대한 요금이 나오는 만큼 평범했습니다. 전화 요금에 관해서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일로 더 많은 도리타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실수로 우리 은행 명세서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헬렌 엄마가 초과 요금을 내서 잡담을 했다고 해서 난 심지어 그녀 차의 마일리지를 확인할 정도까지 갔어. 그래, 난 그렇게 절박했지만 마일리지가 완벽하게 합산될 때마다 그녀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데만 약간의 비용이 들었을 뿐이야. 식료품점이나 체육관으로 우회해서 맨손으로 연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미칠 지경이었고 장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안젤라가 있었습니다. 나는 비밀 음모 세션에서 그들을 잡기 위해 예고 없이 헬렌의 부티크를 방문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 목표에 대한 대화에 미소를 지으며 내가 우연히 들었던 속임수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정말로 들었다면 내 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타나는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았지만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저는 무형의 존재에 대해 전혀 무력감을 느끼면서 나무 조각을 예술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헬렌은 겉보기에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고 숙련된 조작자 안젤라는 지지하는 가장 친한 친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뭔가가 엉망이라는 잔소리와 뒤틀린 확신이,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당신의 직감 깊은 곳에서 느껴짐을 알아라. 헬렌이 내 옆에서 푹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천장을 쳐다보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거기 누워서 그녀의 숨소리의 리듬을 들으며 살았다. 그녀는 내가 없는 삶을 꿈꿨는지 궁금합니다. 안젤라가 그녀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설득한 삶을 계속 관찰하고 기다려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모든 본능이 다르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착각하길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공유했을 때 나는 실에 매달려 있었는데 실이 매일 미친 듯이 달아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똑같은 일상입니다. 일어나서 헬렌에게 어떤 징후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어떤 실수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녀라고 믿었던 여자는 나를 찢어놓고 솔직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피난처였던 작업장은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끌을 들고 몇 시간 동안 나무 블록을 쳐다보았지만 패턴은, 내가 내 고객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브랜던, 그들은 이것이 당신의 최고의 작품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맥주 한 잔 준비하라고 전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있지만 나는 그들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마주할 수 없었고 내 결혼 생활이 위태롭게 절벽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남자는 자기 아내를 감시하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아니거나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화 때문에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헬렌이 자고 있는 동안 일어났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서 더 젠텔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을 듣고 있는 그녀의 가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고 순진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깨워서 진실을 요구하고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귀에 계속 속삭이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 잔소리하는 의혹만이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너네 세상은 단 하나로 좁혀졌어. 진실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자.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녀에 대해 틀렸다면 내가 내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친구네 인생에서 가장 최악은 고립이었다. 모든 의심과 답 없는 질문으로 인해 한 번에 벽돌 하나씩 내 주위에 벽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가족 바비큐에 참석하지 않고 엄마의 일요일 저녁 식사를 피하고 내 형제자매에게 유령이 되었다. 나는 갇혔다. 내 생각으로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내 이야기가 정말 힘든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헬렌과 맞서서 답을 얻을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비참함 속에서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차고에서 가구 작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소파에 전화기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그녀에게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자리에 앉았고 나는 직설적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녀와 안젤라 사이에서 밤에 나를 어떻게 잠 못 이루게 했는지 설명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나는 그녀가 내 뒤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나의 시도에 대해 언급했다. 마침내 나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헬렌은 그것을 부인했다. 그녀는 다른 누구와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안젤라가 맛없는 농담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다가가는 것을 믿으라고 믿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강한 욕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내 아내 헬렌이다. 그날 밤 안젤라의 말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우리는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평소처럼 잘 자키스도 하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울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나을지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개입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나는 작업장에서 집중하고 있었다. 제프가 들어왔을 때 익숙한 대패밥과 톱밥에 익숙한 환경보다 위안을 찾는 흔들리자가 될 운명의 나무 조각. 제프는 나에게 더 친숙한 사람이었다. 일상적인 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잘 알고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난다. 그는 평소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에 대해 남다른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점 앞에 엿보는 눈에서 벗어나 사적인 대화를 위해 뒷방으로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그는 반쯤 완성된 가구 프레임 속에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프의 여동생은 안젤라와 헬렌이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헬렌을 본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특정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들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우정보다 훨씬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이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마치 악몽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검증할 증거는 없었지만 여기 제프가 누락된 부분을 제게 제공했습니다. 혼란에 빠졌지만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마침내 붙잡을 만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제프는 내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기 때문에 내 얼굴에 쓰여진 감정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지원이 필요하면 나를 위해 옆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에 있는 벽돌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이 새로 발견된 정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풀어낼 열쇠가 있었고 진실을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현명하게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첫 번째 단계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법적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헬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법적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앤젤러의 경우에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려면 나는 재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평판이 좋은 유명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나는 직장 밖에서 앤젤러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는 사려 깊은 문구의 편지를 그녀의 고용주에게 보냈습니다. 내 신원을 익명으로 유지하고 사실을 제시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나는 헬렌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소지품을 챙겨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장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떠나서 내 형제와 함께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정리할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끄고 헬렌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려고 시도한 모든 것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일이 일어난 모든 후에는 그녀와 소통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입장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위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처리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에 더 많은 전개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물러서 여파를 관찰했습니다. 꽤 롤러코스터 같았고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펼쳐진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앤젤러의 상황에 대해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는 그녀의 고용주가 그녀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했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내용에 만족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휴가를 냈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고 들었는데 그녀의 동료들은 내가 경고했던 것과는 다른 그녀의 면모를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그 증거를 부엌 테이블에 두고 이사한 후에 헬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빈집으로 돌아왔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더미에 직면했습니다. 헬렌은 전화, 음성 메일, 사과의 변명과 변화 약속을 제공하는 문자를 통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도 단순히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모든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성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헬린즈 부틱는 그녀의 헌신적인 관심 없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2명의 주요 고객을 잃었고 앤젤러가 그녀를 스포트라이트로 끌어들이지 못한 채 사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에게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상황이었어 지금은 나에게 초점을 잠시 옮겨 혼자 드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성찰을 했고 바다를 바라보며 내가 너무 멀리 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일을 다르게 처리했어야 했다면 처음 뭔가가 미스라고 의심했을 때의 처음의 가슴 아픈 느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결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젤라와 헬렌에게 닥친 일은 행동과 그 영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와 맞서야 했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정도까지 풀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작업장으로 돌아와서 위안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복잡한 무늬와 톱밥의 향기 나는 내 삶을 다시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은 매일매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조금 더 명확해지고 조금 더 개선됩니다. 진정한 자아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줄거리 우여곡절이 더 많은 두 번째 이야기보다 첫 번째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고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